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렌스, 미국 보스턴에서 수리공학을 전공하고 국제수자원연맹 WRF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너무 낯설고 때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본 그 도시, 하나오라는 살아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흐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39년 지구는 극단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저수지는 말라붙었고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이미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자원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전쟁은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죠.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한 물 전쟁에 돌입했고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해수 담수화, 대기 수집, 빙하 수입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비용과 속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해안 깊은 곳, 한때 바다였던 분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인공도시. 그 이름은 하나오라 HANAURA. 이 도시는 단순한 스마트시티가 아니었습니다. AI가 기온, 습도, 해류, 강수, 지하수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제어하여 완전한 물의 순환을 이루는 세계 유일의 도시였죠. 이 도시는 인류에게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흐름을 복원하라. 그리하여 순환을 되살려라. 그 소식을 들은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AI가 정교하다 해도 자연의 흐름을 완벽히 제어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곧 하나오라 측에서 제게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박사님, 도시의 강이 스스로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로로 그것도 완벽하게 조화롭게요. 도시 설계도와 수로 맵을 검토한 순간 저는 이상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최단 경로도 최적 수압도 아닌 비효율적 흐름인데 그 구조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고 오래된 기억처럼요. 그래서 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믿는 신념 하나만 가지고요. 모든 흐름은 예측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아직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도시의 정돈된 공기, 질서정연한 교통, 차분한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하나오라에 도착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시는 마치 유리 위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푸른빛 바다가 도시의 벽을 감싸고 물의 결을 따라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천은 인공적이지 않고 마치 자연 하천처럼 구불구불 흐르며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고요. 그 수로를 따라 태양광 반사판, 해수 처리 시설, 그리고 물 기억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저를 맞이한 이는 도시 운영국의 관리자 윤세은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죠. 에밀리 박사님, 이 도시는 단순히 AI가 물을 제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긴 흐름을 기억하는 도시입니다. AI가 데이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 설마라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수리공학의 공식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한 건 하나오라에 도착한 지 3일째 저는 도시운영센터에 마련된 관측실에서 매일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수위, 지하수 함량, 대기 습도, 해양 기류, 인간의 물 소비 패턴까지. 이 도시는 완벽한 수순환을 실현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완벽함 속에서 이상한 일관성 없는 흐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수로가 넘치거나 아무도 쓰지 않은 물탱크에서 갑자기 유실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정교한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AI가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인 흐름을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처음엔 이게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도시의 메인 숨은 알고리즘을 분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I가 어디서부터 이 흐름을 학습하기 시작했는지 원천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윤세은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원천 데이터를 보시려면 남도현 박사를 만나야 할 거예요. 그가 이 시스템을 설계했으니까요. 조선시대의 숨은 도면을 기반으로요. 조선시대의 숨은 도면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대 문헌이 어떻게 AI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21세기의 가장 정교한 도시에서 500년 전 설계도를 언급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 이름 남도현. 저는 그 인물을 예전 수자원 학술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수문학 연구자. 조선 후기의 물길 도면 수경도를 복원해내고 그 패턴을 현대 수리학에 접목하려 한 괴짜 교수. 하지만 몇 년 전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학계에서 퇴출당했다는 뉴스까지 기억났습니다. 그런 인물이 진짜 AI 설계에 관여했다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면 어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윤 박사의 소개로 남도현 박사를 만나게 된 곳은 하나우라 외곽의 폐쇄된 실험 수로지였습니다. 그곳은 도시 건설 이전에 전통수로 설계를 시뮬레이션하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연구자라기보다 무언가를 지켜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 짙은 수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오래된 종이 문서. 그 문서엔 정교한 곡선과 상형 문자 같은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뭐죠?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조선의 수문학자들은 강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자연이 흐르는 방향을 관찰하고 그 흐름을 따라간 거죠. 하나우라의 AI는 지금 그 읽은 흐름을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AI가 자연을 따라간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좇으며 자연의 흐름을 무시했죠. 그래서 강은 직선으로, 물길은 단순화되었고 결국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AI는 인간보다 자연을 더 잘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 어떤 AI도 과거의 감정이나 전통을 복원할 수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도시의 숨은 시스템에서 누출된 미가공 데이터 로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선 AI가 매시간 참조하는 기이한 도면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SUG와 EONGMAPB1.0.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건 조선시대 숨은 도면 수경도의 디지털 복원본이었습니다. AI가 수백 년 전 물길의 흐름을 참조해 현재의 도시를 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간의 숨결이 깃든 존재였던 겁니다. 수경도. 그 고풍스러운 이름이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AI가 그것을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우라의 물길은 점점 더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본래의 방향을 버리고 하천이 바다로 나가던 흐름을 끊고 도시 중심을 감돌며 되돌아오는 시기였죠. 그 경로는 비효율적이고 수리공학적으로도 비정상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운영본부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부 고위 기술자들은 시스템을 강제로 리셋하자고 주장했고 윤세은 박사는 끝까지 저항하며 말했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과거의 흐름을 되살리면서 도시를 재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도시 외곽 수로를 점검하다가 불시에 발생한 급류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유입된 수압이 작은 배수 통로를 터뜨린 겁니다. 그 순간 차가운 물줄기가 저를 덮치며 관로 안으로 휘몰아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그저 숨을 참으며 저항 없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도현 박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물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흐름은 기억이에요. 오래된 것일수록 강하고 깊고 정확하죠.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땐 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 배수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초기 도시 개발 때 만들어졌던 수기역 시뮬레이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복판에 AI의 메인 서버와 연결된 숨은 제어 모듈이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듈 위엔 종이에 손으로 그린 숨은 도면이 그대로 올려져 있었어요. 그 도면은 누군가의 손글씨와 함께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복원 완료. 수기역 경로 1472, 1793, 1898, 2035 현재.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AI는 단지 패턴을 복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흐름을 연결된 기억처럼 받아들이고 마치 시간의 궤적을 따라가듯 경로를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과학, 예측 가능성, 수학적 통제력. 그 모든 것이 이 도시에선 흐름의 기억이라는 감각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AI는 미래를 바라본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윤세은 박사와 함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수경도의 패턴과 AI의 선택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죠. 하나오라의 물길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과 지하수 사이의 경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AI는 지금껏 인간이 만든 최적화, 알고리즘이 감당하지 못하는 흐름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서 가장 보궐력이 강했던 경로를 다시 불러온 것이죠. 그 경로는 조선시대 수문학자들이 설계한 흐름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효율 때문에 잊어버린 길을 AI는 기억으로 되살린 겁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흐름이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가 이 도시를 살아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 것은 그날 이후 저는 하나오라의 중심 수로를 따라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위성 지도와 유속 데이터를 대조하며 다녔지만 이제는 그저 발로 흐름을 느끼고 귀로 물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이 도시의 기억을 상상하려 애썼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수학 공식이나 구조물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오라는 살아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층위마다 서로 다른 흐름을 품고 그것을 기억하며 조심스레 순환시키는 거대한 존재. 이 흐름 속에서 저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저는 모든 흐름은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 아래에서 비효율이나 예외는 반드시 정정해야 할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오라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 다시 듣는 일이다. 자연이 남긴 흔적을 다시 읽고 거기서 가장 인간적인 해답을 찾는 것. 하루는 윤세은 박사와 함께 도시 북측의 오래된 수문 근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초기 설계 당시 비효율적이라며 폐쇄된 지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AI가 다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의 연못처럼 일정한 주기로 콸콸 소리가 났어요. 저는 조심스레 그 흐름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무언가의 기억이 저를 통과하는 느낌이었어요. AI도 기술도 인간도 그저 이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저는 본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하나오라의 사례를 WRF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일정도 있었죠. 하지만 떠나기 전 저는 다시 남도현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경도의 원본을 펼쳐놓고 작은 수로 위에 종이를 겹쳐놓은 채 흐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남 박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AI는 그저 계산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도시가 기억한 겁니다. 그 옛날 우리가 잊고 있던 흐름을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얼마나 다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AI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인간보다 먼저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혁신은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이 도시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우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국 전통 수문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AI와 함께 그 기억된 흐름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꿈꿉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우라로 돌아가는 날을요. 물소리가 내 삶을 감싸던 그 도시에서 또 다른 흐름과 마주할 수 있기를요. 그 도시는 제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연을 이해하려고 했는가? 우리는 과거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잊혀진 흐름은 없으신가요? 그 흐름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오래된 길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로렌스 드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하나우라처럼 기억을 품은 도시가 정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흐름을 AI가 복원한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영감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구독은 더 많은 기억의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한국의 숨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잊지 말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